전주시가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하면서 불용관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를 줄여주는 업체의 특혜인데 전주시는 이제라도 철거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한국사 보조교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보조교재에는 국정교과서와는 다른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을 돕는 데 더 열성적입니다. 장애 부부가 기초수급비를 쪼개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사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의 상수도 유수율 사업이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철거했어야 할 기존 관을 땅속에 그대로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공사 설계와도 달라진 전주시의 태도로 업체만 이익을 본 셈인데 전주시는 이제라도 철거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수도관을 새 관으로 교체할 경우 필요가 없어진 기존 관을 불용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용관이 지하에 남아있으면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제시한 상수도 유수율 재고 사업의 사업 안내서와 공사업체가 제출한 실시 설계 보고서에도 철거 방침과 이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사업은 올해 말 공사 기간이 끝나는데도 철거되지 않은 불용관이 20km가 넘습니다. 몇 달 전 전주시가 불용관을 철거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불용관을 그대로 두겠다는 새로운 방침은 설계 변경도 없이 내부 검토만으로 결정됐습니다.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이 내부 방침 결정 맡아놓은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결국 공사를 맡은 업체만 공사비 수십억 원을 절감하는 특혜를 준 꼴인데 업체는 구도심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용관 철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기를 못 쓴다든지 통신이 안 된다든지 그럼 또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또 비용이 엄청나게 또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불용관을 모두 철거하겠다며 또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약속대로 불용관 철거를 6개월 안에 끝내려면 10군데에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최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고작 한 곳. 1,6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공사의 계획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특혜 논란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국정교과서 보조자료를 광주와 강원, 세종교육청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자료에는 국정교과서와 다른 시각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역사교과서 대안교재 개발을 위해 광주와 강원, 세종교육청과 첫 회의를 열고 큰 틀의 자료 개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개발할 교재는 국정교과서를 보완하는 자료의 성격이며 역사 관련 전문 학회들과 교사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역사에 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역사 전체를 포괄 하되 시대순으로 나열된 교과서와는 달리 주제를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과서에 들어있지 않은 지역마다 특화된 지역사를 함께 다루고 전문 학회의 검증을 받아 집필하겠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2017년 초에 나올 역사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서 다른 시각과 관점을 담기로 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간행된 이후 한 학기 뒤에 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포함한 그런 자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역사교과서 보조자료는 다음 달 안에 집필진 구성이 마무리되면 집필 일정에 따라 앞으로 1년 반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유철갑 김용화 전 도의장 등 전직 지방의원 10여 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인을 탈당해 천정배 신당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배숙 장세환 전 의원과 당원 3천여 명도 집단 탈당을 하는 등 도내 야권 분열 양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부부가 기초수급비를 쪼개서 몇 년째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며 나선 가슴 따뜻한 기부의 현장.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뇌병변과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부부.
몸을 가누기도 대화를 하기도 힘든 이 부부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쪼개 매월 12,000원씩 7년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6살 아들도 세뱃돈 등을 보태 4년 전부터 기부에 동참했고 올해는 2살인 막내도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족이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는 133만 6,530원. 그 어떤 기부금보다 큰 울림을 줍니다. 첫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결혼하고 첫애를 갖고 다니 세상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성금으로 마련한 전기장판을 노부부에게 전달합니다. 전주 연탄은행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랑의 전기장판 보내기 운동을 벌여 마련한 겁니다. SNS 등을 통해서도 동참한 사람이 많았고 한 달 만에 1,059개의 전기장판이 모였습니다. 50년이 넘은 낡은 집에서 겨울을 맞은 80대 부부에게는 따뜻한 이웃의 온정이 전해졌습니다. 저희들이 기부를 하고 그러면 더 훈훈하게 올 겨울을 나을 것 같아서 기부한 사람 입장으로서도 행복하고 훈훈합니다. 평범하거나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함께 모으는 따뜻한 손길이 차가운 겨울에 이웃들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확대 도입됐습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지만 지원액을 확대해야 하는 점은 과제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홀로 사는 72살 송의상 씨는 겨울마다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름값 걱정 때문에 보일러보단 두터운 옷과 전기장판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난방비 보조 사업인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돼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 겨울철이 되면은 엄청난 참 걱정이 되죠. 지원을 해주시니까 엄청난 그 마음의 어떤 그 활력소를 주는 것 같고. 올해 처음 도입된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와 연탄 등 난방에 쓰는 모든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정이 대상으로 최대 11만여 원이 지원되는데 도내 3만 7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본인 외에도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도 신청 가능하거든요. 내년 1월까지 신청해서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하지만 지원액이 기존 지원 제도에 비해 적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됩니다. 기존 난방비 지원 제도인 등유 바우처는 31만 원, 연탄 쿠폰은 16만 9천 원이 지급되는 데 반해 올해 도입된 에너지 바우처는 최대 11만여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가격이랄지 난방 에너지 비용 상승과 연계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첫 발을 내디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생색내기 복지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시의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617개 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익산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고 군산시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물을 썼는데도 수도요금이 2배 가까이 나온다면 황당할 텐데요. 도로포장공사 도중 상수도관을 건들면서 물이 새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관할기관은 나몰라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속으로 김하연 기자입니다. 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주인인 강모 씨는 최근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3만 원 안팎이던 요금이 1년 전부터 조금씩 오르는 것 같더니 2배까지 치솟은 겁니다. 그냥 많이 썼나 보다 그랬는데 1, 2만 원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한 반절 정도, 3만 원 정도가 팍 올라갔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새 가구가 사는데 물을 얼마나 써서. 결국 돈을 들여 누수 탐지까지 해본 강 씨는 땅속을 들여다보고 더 황당했습니다. 집안으로 연결된 상수도관에서 물이 흥건하게 새나가고 있었는데 고무밴드와 철사만으로 대강의 조치를 해놓은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그 부속을 써서 그 다 연결을 해놨어야지. 그냥 밴딩으로 이렇게 저기해갖고는 무조건 그거는 세게 돼 있어요. 강 씨는 약 1년 전 집 앞에서 진행된 도로 포장 공사 중 상수 도관을 건들면서 물이 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땅을 팠던 때인데다 요금이 오른 시기와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PVC관이 깨진 모양 역시 노후가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끄러운 데서 그 손상이 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탁 찍어서 이렇게 옮겨진 상황.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1년 동안이나 과다한 수도요금을 내온 강 씨는 동사무소 등 관할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3주 넘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내 소관이 아니다. 시청 민원실은 저쪽으로 가라. 그럼 저희 같은 민원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민원을 왜 하는데? 허술한 공사 과정과 나몰라라식의 행정 처리에 민원인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 시내 여성 납치 사건 발생 2주가 되도록 범인이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범인이 은행에서 여성에게 돈을 빼앗은 뒤 택시를 타고 최초 범행 장소인 종합경기장으로 되돌아간 것을 확인했지만 주차장 인근에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 남성이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지난 2005년 대전에서 같은 범행을 한 동일범으로 추정됩니다. 전주 MBC가 집중 보도한 군산 전북대병원 기사가 전북 기자상과 전북 민주언론상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보도는 군산 전북대병원의 입지인 백석제의 환경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새만금 환경청의 병원 건립 계획 반려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양계업체 실태를 고발한 전주 MBC 특집 다큐 육식의 밸런스3 팝콘 치킨의 고백은 제19회 일경언론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 의회는 취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은 채용 인력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는 1,500포기의 김장을 담가 저소득층에게 전달했습니다. 행사는 나눔 문화 확산과 이전 기관들의 지역 융합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부안의 겨울철 별미인 설숭어를 알리는 축제가 11일부터 부안 상설시장에서 열립니다. 맨손으로 숭어 잡기와 설숭어 요리 대회 등이 진행되며 각종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존 초미세먼지 측정 장치 6곳 이외에 내년에 4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해 3차례에서 올해는 6차례나 발령돼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전주 비전대는 전주공고 자동차과 1학년 학생 30명을 선발해 입학과 취업을 보장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